잠깐만요. 그 말 그렇게 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회의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말해야 할 사람은 침묵했고 말할 자격 없다고 여겨진 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백억 계약이 오가는 자리,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침묵 속에서 한 소녀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걷어차듯 몸을 일으켰어요. 반지하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냉기가 콘크리트 벽을 타고 내려와 방 전체를 얼려버린 것 같았어요.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습니다. 보일러는 사흘째 꺼져 있었습니다. 난방비를 아껴야 했거든요. 도윤은 이불 위에 올려둔 패딩 점퍼를 덮어쓰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몸을 움직이기 전에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추위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도 해야지. 도윤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17살 소년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어요. 어젯밤 편의점 야간 알바에서 5시간을 서 있었거든요. 손님이 오면 어서 오세요를 반복하고 물건을 진열하고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폐기 처리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장은 2번이나 카운터로 와서 도윤을 노려봤어요. 야, 강도윤. 너 보증인은 언제 세우냐? 사장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보증인이 없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살지. 왜 이런 데서 밤새 일을 하냐? 부모님은 뭐 하시고? 그 말에 도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날카롭게요. 도윤에게는 부모가 없었거든요. 정확히는 기억나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시설에서 자랐고 작년에 보호 종료를 앞두고 혼자 나왔어요. 16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도윤은 스스로 살아야 했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 플라스틱 선반에 놓인 물병을 집어들었어요. 물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목이 시렸어요. 그래도 꿀꺽 삼켰습니다. 배가 고팠거든요. 밥을 먹을 시간은 없었어요. 6시까지 백화점 앞 주차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주말 행사장 철거 알바가 있었거든요. 옷을 챙겨 입으면서 도윤은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전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까만 패딩 점퍼는 소매가 해져 있었고 청바지는 무릎 부분이 닳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17살 치고는 너무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자신의 눈만큼은 또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데 익숙한 눈이었거든요. 말보다 빠르게, 목소리보다 정확하게 누군가의 감정을 읽어내는 눈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도윤도 몰랐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입술 모양, 손의 떨림, 눈빛의 흔들림을 보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시설에서 살 때도 그랬습니다. 선생님들이 입으로는 웃으면서도 눈으로는 피곤해하는 걸 도윤은 알았어요. 아이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도 밤마다 이불을 적시는 걸 도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윤은 눈치를 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먼저 하고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낡은 크로스백 안에는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작은 메모지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메모지에는 외국어 단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였어요. 도윤은 시설에 있을 때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면접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본사 계열 유통회사의 통역 보조 자리였어요. 계약직이었지만 도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만약 합격하면 편의점 야간 알바를 그만둘 수 있었어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더 추웠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하게 빛을 뿌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새벽 배달 트럭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도윤은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걸었습니다. 백화점까지는 지하철로 4정거장이었지만 도윤은 걸어가기로 했어요. 교통비를 아껴야 했거든요. 30분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는 게 보였어요. 노인이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중심을 잃고 쓰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윤은 노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노인은 도윤을 올려다봤어요.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도윤은 노인을 근처 벤치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잠깐만 여기 앉아 계세요.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들어 도윤을 향해 내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노인은 다시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걸어갔어요.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회색빛 새벽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 속 메모지를 다시 한번 만졌어요. 낡은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오늘은 꼭 붙어야 해. 도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면접을 봐야 했어요.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도윤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이런 자리가 올지 몰랐거든요. 백화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새벽 하늘 아래 서 있었어요.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 뭔가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후 1시 40분, 도윤은 백화점 지하 3층 면접 대기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복도가 보였어요. 회색 대리석 바닥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났습니다. 도윤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펴도 주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도윤은 가장 깨끗한 흰색 셔츠를 입었어요. 작년 겨울에 구호품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 낡은 코트를 걸쳤어요. 소매 끝이 해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청바지는 어젯밤 손으로 빨았어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아서 무릎 부분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강도윤 씨? 문 앞에 서 있던 직원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목에는 사원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시선이 머뭇거렸습니다. 도윤의 낡은 코트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로 그리고 거친 손으로 옮겨갔어요. 네, 맞습니다. 도윤은 최대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여직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면접실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긴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어요. 테이블 반대편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양쪽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도윤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어요. 앉으세요. 가운데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어요. 도윤은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려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몸을 숙여 주워 들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죄송합니다. 됐고요. 서류 주세요. 도윤은 봉투를 면접관에게 건넸습니다. 가운데 면접관이 서류를 꺼내 훑어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옆에 두 면접관도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어요. 학력이 검정고시네요? 왼쪽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등이 굳는 걸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학교는 안 다녔다는 거죠? 중학교까지는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는 사정이 있어서 검정고시로 대체했습니다. 사정이요? 면접관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경력란도 비어 있고, 아, 여기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게 전부예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네. 하지만 언어 능력은 독학으로 쌓았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모두 일상 회화와 비즈니스 문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독학이요? 오른쪽 여자 면접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럼 자격증은요? TOEIC나 HSK 같은 거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무 경험도 없으면서 무슨 실무 수준이에요? 여자 면접관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참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운데 면접관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솔직히 말하죠. 우리가 찾는 건 최소한 대학 재학 중이거나 관련 전공자입니다. 경력이 없어도 학력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자는 둘 다 부족해요. 그리고 보증인 란도 비어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할 건가요? 도윤은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보증인이 없다는 건 도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도윤에게는 가족이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연락할 어른도 없었습니다.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원 보증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면접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외국인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빠르게 말했어요. Excuse me, we have a problem. The meeting room of STAIRS. The interpreter didn't show up.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someone? 면접관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로 눈치만 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면접관들이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도윤은 외국인 남자를 보며 영어로 물었습니다. Which floor is the meeting room? And how many people are there? 외국인 남자는 잠시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세번스 플로, 컨퍼런스 룸 B. There are about 5 people waiting. 도윤은 면접관들을 향해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7층 비회의실에 통역사가 안 나타났고 5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 면접관이 미간을 찔렀습니다. 그는 외국인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옆 직원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외국인 남자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면접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왼쪽 면접관이 입을 열었어요. 영어는 하네요. 그래도 이건 면접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언어만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신뢰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가운데 면접관이 서류를 도윤에게 다시 밀어줬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알았습니다. 떨어졌다는 뜻이라는 걸요. 일주일 뒤에 오는 연락은 불합격 통보일 거였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고 일어났어요. 목례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댔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또 안 됐구나.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걸까? 도윤은 천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VIP 전용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도윤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통제가 풀린 상태니까요.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아까 면접실 앞에서 도윤을 불렀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도윤을 보며 미안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힘내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윤은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뛰어가는 발소리, 높아진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저 위에서 뭔가 큰 일이 터지고 있다는 걸요. 7층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잠시 멈춰 섰어요.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었어요. 누구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고, 누구는 서류를 들고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도윤은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멀리서도 회의실 문이 보였어요. 유리로 된 큰 문이었습니다. 그 안으로 사람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도윤은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통역사가 안 온다니 이게 말이 돼? 한 직원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40대 여자였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누구라도 구해요. 아니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 실장님, 정말 오늘 안에 결론 못 내면 계약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정도가 아니야. 연쇄로 협력사들까지 다 흔들려. 납품 계약, 품질 보증, 위약 조항까지 전부 꼬이는 거라고.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귀를 기울였어요. 회의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은 고급스러웠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그는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통역사는 아직도 안 왔어? 차 상무님 연락이 안 닿습니다. 대체 인력도 구하기 어렵다고? 지금 안에서 바이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회장님은 말씀도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중재를 해? 차상무라고 불린 남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긴 테이블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한국인들이었고 다른 쪽은 외국인들이었어요.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상석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앞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걸어도 고개만 살짝 끄덕이거나 손으로 짧게 제스처를 취할 뿐이었어요. 도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구나. 차상무가 다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도윤은 유리문에 바짝 붙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차상무가 바이어 쪽 사람들에게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영어는 더듬거렸습니다. 발음도 부정확했어요. 바이어 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외국인이었어요. 그는 차갑게 한마디 했습니다. We don't have time for this. If you can't communicate properly, we'll find another partner. 도윤은 그 말을 알아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할 수 없다. 제대로 소통할 수 없다면 다른 파트너를 찾겠다는 뜻이었어요.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한국인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차상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뭔가 말하려 했지만 바이어는 이미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 반복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 속 메모지를 꺼냈어요. 낡은 종이에는 외국어 단어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때 바이어 대표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This contract has too many unclear terms. Delivery schedule, quality standards, penalty clauses. We need clear answers today. We work away. 도윤은 그 문장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불분명한 조항이 너무 많다. 납기 일정, 품질 기준, 위약 조항. 오늘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떠난다는 뜻이었어요. 회의실 안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바이어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만이 간절했어요. 도윤은 손에 든 메모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복도에 있던 직원 한 명이 도윤을 봤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아, 거기 누구야? 거기는 출입 금지야. 도윤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는 회의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눈과 마주쳤어요. 회장은 도윤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도윤은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차상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당장 나가. 하지만 도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차상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지금 장난해? 당장 나가. 복도에서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도윤의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도윤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방금 바이어분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전달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장 서인재는 도윤을 바라봤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경비원을 제지하는 손짓이었습니다. 차상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 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만 회장은 다시 손을 들어 차상무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바이어 대표를 향해 말했어요. Excuse me, sir. May I summarize what you just said to ensure everyone understands correctly? 바이어 대표는 도윤을 의아한 표호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어요. Go ahead.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은 여전히 문 옆에 서 있었지만 회장의 지시로 더 이상 제지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메모지를 펼쳤어요. 바이어 측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첫째, 납기 일정이 불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배송 날짜와 지연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차상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윤은 계속했습니다. 둘째, 품질 기준입니다. 검수 과정과 불량품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메모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지막 문장을 전했어요. 셋째, 위약 조항입니다. 만약 계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애매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파트너를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어요.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바이어 대표는 도윤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THATS correct and list someone he understands what asking for. 도윤은 그 말을 다시 통역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적어도 여기 한 명은 우리가 요청하는 게 뭔지 이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차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도윤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회의 자료를 도윤 쪽으로 밀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앉아. 회장 옆에 앉아있던 비서실장 정설인이 도윤에게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가 보였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었어요. 바이어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Let's start with the delivery schedule. We need a clear timeline. 도윤은 즉시 통역했습니다. 납기 일정부터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명확한 일정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차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3개월 내로 납품 가능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도윤은 차상무의 말을 영어로 옮기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문제 없다는 표현은 너무 확정적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최대 4개월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계약서에는 최대 4개월로 명시되어 있는데 3개월이 확정인가요? 차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냥 통역이나 해. 하지만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의 질문이 맞다는 뜻이었습니다. 비서실장 정설인이 차상무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상무님,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차상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은 바이어에게 정확하게 통역했어요. We can deliver within 4 months as stated in the contract. However, we'll do our best to expedite if possible. 바이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정직한 답변이라는 걸 인정한 거였어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품질 기준과 검수 과정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어요. 도윤은 하나하나 정확히 통역했습니다. 가끔 전문 용어에서 막힐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땐 메모지를 꺼내 확인하거나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차상무는 계속 불만스러운 표를 지었지만 회장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바이어 측은 점점 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대화가 통하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바이어 대표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YOUR이 doing well. But I have one more critical question.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어요. 바이어 대표는 계약서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This penalty clause. If there is a delay or quality issue, who takes responsibility? The MAIN company or the subcontractors? 도윤은 그 문장을 천천히 통역했습니다. 위약 조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지연이나 품질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본사인가요? 아니면 하청업체인가요? 회의실이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민감한 질문이었어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차상무가 성급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본사가. 하지만 도윤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상무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회장이 다시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에게 말했어요. May I suggest a clearer wording? We can specify that the MAIN company takes primary responsibility with subcontractors held accountable for their specific areas. 우드데더크? 바이어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That sounds reasonable. Let's put that in writing. 도윤은 다시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회장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저애 누구야? 모르겠는데 되게 잘하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회의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바이어 대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So who are you exactly?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통역을 도와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바이어 대표는 도윤의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회장 서인재를 쳐다봤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을 믿는다는 뜻이었어요. 올라이트, 렛츠 컨티뉴. 바이어 대표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지금 당장 쫓겨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비서실장 정설인이 도윤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고맙다는 눈빛으로 받아 마셨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진정되었어요. 바이어 측 실무자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테이블 중앙의 모니터에 띄웠어요. 계약 조건들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레츠고 스루 이치 포인트 시스터매티클리. 퍼스트, 페이먼트 텀즈. 도윤은 통역했습니다. 각 항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자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대금 지급 방식입니다. 실무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We propose a 3- stage payment, 30% upfront, 50% upon delivery, 20% after final inspection. 도윤은 재빨리 통역했어요. 3단계 지급을 제안하십니다. 계약금 30%, 납품 시 50%, 최종 검수 후 20%입니다. 차상무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건 너무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계약금을 50%로 올려야 합니다. 도윤은 차상무의 말을 영어로 옮기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 표현은 너무 직설적이었어요. 협상에서는 좀 더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차상무를 봤어요. 상무님,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해도 될까요? 차상무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협상이 깨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에게 재량권을 준 거였어요. 도윤은 바이어를 향해 말했습니다. We understand your proposal. However, considering our production costs and initial investment, we'd like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adjusting the upfront payment to 40%. This would help us ensure quality materials from the start. 바이어 실무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와 짧게 상의했어요. 도윤은 그들의 입모양을 읽었습니다. 합리적인 요청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We can consider 40% if you guarantee the delivery timeline. 도윤은 통역했습니다. 납기 일정을 보장한다면 40%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회장은 비서실장을 쳐다봤습니다. 비서실장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장은 손으로 오케이 사인을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바이어에게 전했습니다. We agree. Well guarantee the timeline. 첫 번째 조건이 합의되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Now, quality standards. We need specific metrics, defect rate, testing procedures, and what happens if products FAIL inspection. 도윤은 통역했습니다. 품질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불량률, 검사 절차, 그리고 제품이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명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실무진 중 한 명이 대답하려 했습니다. 기술팀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자였어요. 불량률은 일반적으로 3% 이하로. 하지만 바이어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3% is too high. 인더스트리 스탠더드 is below 1% for this type of product. 도윤은 통역했습니다.
3%는 너무 높다고 하십니다. 이런 종류의 제품은 업계 표준이 1% 이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술팀장은 당황했습니다. 차상무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1% 이하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도윤은 다시 차상무의 말을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Well lead to review our production process to meet 1%. Can we set a target of 1.5% for the first 6 months, then reduce to 1% afterwards? 바이어 측이 다시 상의했습니다. 잠시 후 대표가 대답했어요. Acceptable. But if you fail to reach 1% after 6 months, we need compensation. 도윤은 통역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6개월 후에도 1%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조건을 메모했어요. 차상무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자, 보증기간,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지연시 손해배상 범위까지 하나하나 짚어나갔어요. 도윤은 쉴 틈 없이 통역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목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이어 실무자가 계약서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물었어요. Disclose about force merge. It's too vague. What exactly counts as an uncontrollable event? 도윤은 불가항력 조항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였어요. 도윤은 통역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이 너무 애매하다고 하십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정되는지 명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차상무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지진, 홍수, 전쟁 같은 거죠. 도윤은 그 말을 영어로 옮기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었어요. 도윤은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계약서에는 팬데믹이 빠져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도윤을 봤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팬데믹 상황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걸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상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추가하면 되지. 지금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 하지만 바이어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No, the interpreter is right. We should include pandemic situations. It's a valid concern. 도윤은 통역했습니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통역사 말이 맞다고 팬데믹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타당한 우려라고 하셨습니다. 차상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무시한 부분을 도윤이 짚어낸 거였어요. 회장은 도윤을 향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메모하라고 손짓했어요. 협상은 20분 더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분쟁 해결 방법이었어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 중재는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We proper arbitration in Singapore. It's neutral ground. 바이어 대표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통역했어요. 중재는 싱가포르에서 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중립적인 장소라고 하셨습니다. 차상무가 반대했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으로 해야죠. 도윤은 또다시 표현을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We understand Singapore is neutral. However, considering travel costs and accessibility for both parties, would Hong Kong be a possible alternative?
바이어 측이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홍콩 워크스? 위 어그리.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합의되었어요. 바이어 대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I think we have a deal. Well finalize the revised contract by tomorrow. 도윤은 마지막으로 통역했습니다. 합의가 된 것 같다고 하십니다. 수정된 계약서는 내일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장 서인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어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였습니다. 바이어 대표도 일어나 회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위기가 넘어간 거였어요. 도윤은 의자에 앉은 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차상무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게 도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바이어 측 사람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악수와 인사가 오갔어요.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은 채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물에 젖은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고했어요. 비서실장 정설인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도윤 앞에 놓았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서인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회장이 손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차상무가 서류를 집어들며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손으로 그를 제지했어요. 차상무는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할 일이 많아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쳐다봤어요.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앉아 계세요, 차 상무님. 차 상무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도 일어나려 했지만 회장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도윤도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계약서 사본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이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특정 문장들을 짚었어요.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품질 기준 조항이었습니다. 영어 버전에는 1.5% 이하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어 버전에는 3% 이하로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회의 중에 합의한 내용은 분명 1.5%였어요. 6개월 후에는 1%로 낮추기로 했고요. 그런데 한국어 버전에는 왜 3%라고 적혀 있을까요? 도윤은 다른 조항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일치를 발견했어요. 대금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영어 버전에는 계약금 40%라고 적혀 있었지만 한국어 버전에는 계약금 30%로 적혀 있었어요.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바꾼 거였습니다. 도윤은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도 같은 부분을 보고 있었어요. 회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상무를 쳐다봤어요. 차상무는 피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어요.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차상무님, 비서실장이 차갑게 불렀습니다. 이 서류는 누가 준비했습니까? 그건 실무팀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왜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이 다릅니까? 차상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어요. 도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제가 본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리켰어요. 회의 중에 바이어 측과 합의한 내용은 품질 기준 1.5%, 계약금 40%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버전에는 3%와 30%로 적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은 천천히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차상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실무팀에서 업데이트를 안 한 거예요. 실수?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두 군데나 틀린 게 실수입니까? 그것도 모두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요? 차상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은 차상무를 쳐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망했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윤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차상무가 왜 숫자를 바꿨는지는 몰랐지만 분명 부정한 의도가 있었을 거였습니다. 차상무님, 비서실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실무팀 전체를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이 계약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정 실장, 이건 오해입니다. 정말 실수예요. 오해인지 아닌지는 조사해 보면 알겠죠. 회장이 손으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비서실장이 회장 옆으로 갔어요. 회장은 종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비서실장이 그걸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내부 감사팀에 연락하겠습니다. 차상무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도윤을 노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쓸데없이 끼어들어서. 차상무님. 비서실장이 차상무를 제지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하실 처지가 아니십니다. 나가 계세요. 감사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차상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세게 닫혔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한 일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괜히 나섰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든 건 아닐까? 회장이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청하는 손이었습니다. 도윤은 놀라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회장은 도윤의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뜻이었어요. 도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큰 문제를 막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들은 걸 말한 것뿐입니다. 그게 용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입을 닫거든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회장도 여전히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건넸어요. 명함에는 서인재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손짓으로 물었어요. 내일도 올 수 있냐고요. 도윤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일도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서실장이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도윤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무거운 명함이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아침에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저녁에는 회장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하지만 주머니 속 명함의 무게가 현실을 알려줬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밤 9시 도윤은 반지하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어요. 계단을 내려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어둠은 더 짙어졌어요. 도윤은 문 앞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얼어서 열쇠가 자꾸 미끄러졌어요. 세 번째 시도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방 안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전등 스위치를 눌렀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졌습니다. 불빛은 약했어요. 방 구석구석까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방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보일러는 사흘째 꺼져 있었어요. 도윤은 패딩을 벗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불을 꺼내 어깨에 둘렀어요. 그제야 조금 견딜만 했습니다. 싱크대에 컵라면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전기포트에 물을 받았어요. 스위치를 눌렀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또 나간 거였어요.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 몇 조각과 오래된 식빵이 있었어요. 식빵은 모서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식빵 한 조각을 꺼내 물에 적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텁텁하고 퍽퍽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다 먹었습니다. 배를 채워야 했으니까요. 내일을 위해서요. 도윤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서인재 회장이라는 글자가 희미한 불빛 아래 보였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손가락으로 쓸어봤어요. 고급 용지였습니다. 두껍고 단단했어요.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면접장에서 느꼈던 좌절, 회의실에서 통역할 때의 긴장감, 그리고 회장이 건네준 악수의 따뜻함이었어요. 도윤은 명함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했어.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게요. 편의점에서는 대체 가능한 알바생이었고 행사장에서는 그저 짐 나르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실에서 도윤은 달랐어요. 도윤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 선반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낡은 과자 상자였습니다. 도윤은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웃고 있는 아기였어요.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2008년 3월이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어디서 찍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도윤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아기가 자신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부모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두 모르는 채로 자랐습니다. 시설 선생님들은 말했었어요. 도윤이 병원 앞에서 발견됐다고요. 겨울이었고 담요에 쌓여 있었대요. 옆에는 이 사진과 메모 한 장이 있었답니다. 메모에는 미안하다는 글씨만 적혀 있었어요.
도윤은 그 메모를 찢어버렸습니다. 12살 때였어요. 화가 나서 찢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뭐가 중요한가요? 미안하면 버리지 말았어야죠. 하지만 사진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윤이 가진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자신이 누군가에게서 태어났다는 증거요. 도윤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밑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보고 싶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왜 버렸냐고 물어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만나고 싶어요. 도윤은 14살 때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가끔 꺼내 읽곤 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닫았어요.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부모를 찾는 건 포기했어요. 어차피 찾아도 뭐가 달라지겠어요.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미납고지서 알림이 떠 있었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월세였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급한 노크였어요. 도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집주인이 서 있었어요. 야, 강도윤. 집주인은 60대 남자였습니다. 배가 나왔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보증금 더 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해. 이번 달 말까지야. 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기다려? 벌써 2달째 밀렸잖아. 더 기다릴 수 없어. 집주인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해. 안 그러면 짐 다 내버릴 거야. 집주인은 발을 동동 구르며 돌아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도윤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보증금을 더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편의점 알바비는 보증인 문제로 끊길 위기였고 다른 일자리도 불안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은 다시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회사에 가면 뭔가 달라질까요? 혹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저 하루의 기회일 뿐일까요? 내일 가면 오늘만 도와줘서 고마워. 이제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될까요?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명함을 준 건 회장이었으니까요. 도윤을 필요로 한다는 뜻 아닐까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추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 했으니까요. 천장을 보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무섭지 않은 밤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여전히 추웠고,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외로웠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내일이 조금 기대됐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새벽 2시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죠? 저는 정설인 비서실장입니다. 도윤은 잠이 확 깼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협상이 있습니다. 바이어 측에서 추가 조건을 논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올 수 있으세요? 도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좋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 또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도윤은 백화점 본사 앞에 섰습니다. 어제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옷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세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매만지고 왔어요. 로비에서 비서실장 정설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 미소 지었어요. 일찍 왔네요. 잘 잤어요? 네, 감사합니다. 도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 전화를 받고 나서 계속 긴장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제보다 더 바빴어요. 직원들이 서류를 들고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긴장한 표정들이었어요. 오늘은 바이어 본사 임원이 직접 옵니다. 정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협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추가 조건을 요구한다고 해요. 까다로운 분이래요.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정설인이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어제처럼만 하면 돼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장 서인재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는 도윤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갑다는 뜻이었죠. 도윤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회장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정된 계약서였어요. 10분 후 바이어 측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봤던 대표와 실무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안경 너머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녀가 바로 본사 임원인 것 같았습니다. 구드모닝, 임 헬런 파크, 바이스 프레저덴트 어브 에이저 퍼시픽 아퍼레이션즈. 그녀는 짧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도윤은 즉시 통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헬렌 박이고 아시아 태평양 사업부 부사장입니다. 헬렌은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없었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I reviewed yesterday's discussion. I have concerns. 도윤은 통역했습니다. 어제 논의 내용을 검토했는데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헬렌은 서류를 펼쳤어요. First, why was there no official interpreter yesterday? That AISES questions about your COMPANYS internal control. 도윤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질문이었어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통역했습니다. 첫째, 어제는 왜 공식 통역사가 없었냐고 묻습니다. 회사의 내부 통제에 의문을 제기하신다고 하십니다. 정설인이 나서려 했지만 회장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회장은 종이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도윤에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설명해.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설명하라고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믿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헬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더 어피셜 인터프러터 헤드 앤 이머전시 언드 COULDNT 어텐드. I happened to be here for an interview and offered to help temporarily.
I understand your concern, but the content of yesterday's negotiation was accurate. 헬렌은 도윤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You are just an interviewee, not even an employee. THATS correct. But I take responsibility for every word I interpreted. 도윤은 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헬렌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Interesting. So this entire negotiation was handled by a teenager who doesn't even work here. 도윤은 그 말을 통역했습니다. 흥미롭다고 하십니다. 이 중요한 협상이 여기서 일하지도 않는 10대 청소년에 의해 진행됐다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헬렌의 말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회장이 테이블을 가볍게 쳤습니다. 그리고 헬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회장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헬렌은 잠시 회장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Fine. Let's move on. But I need to verify everything from yesterday. 도윤은 통역했습니다. 좋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어제 내용을 전부 재확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헬렌은 서류를 하나씩 짚어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납기 일정의 세부사항, 품질 검수 프로세스, 위약 조항의 법적 해석까지 모든 걸 다시 물었어요. 도윤은 하나하나 정확히 통역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헬렌이 계약서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This penalty clause, TES something unclear he. 도윤은 통역했습니다. 위약 조항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헬렌이 가리킨 부분은 환율 변동과 관련된 조항이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어요. 계약서에는 고정 환율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변동폭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만약 환율이 급격히 변하면 어느 쪽이 손해를 보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도 같은 부분을 보고 있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에게 처리하라는 뜻이었죠. 도윤은 헬렌에게 말했습니다. Why you are right. This clause needs clarification. May I suggest we add a threshold? For example, if the exchange rate fluctuates more than 5%, we can renegotiate that specific payment. 헬렌은 동료들과 상의했습니다. 잠시 후 대답했어요. 5% is too high. 3%. 도윤은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헬렌에게 말했습니다. 3% is acceptable. 헬렌은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도윤은 계속 집중했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2시간이 지났을 때 도윤의 목은 쉬어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헬렌은 끝없이 질문했거든요. 마지막 순간 헬렌이 가장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모싱? This contract mentions subcontractors, but THERES no list of who they are. How do we know THE와 ER이 reliable? 도윤은 통역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계약서에는 하청업체가 언급되지만 구체적인 명단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신뢰할 만한지 어떻게 아냐고 물으십니다. 이건 까다로운 질문이었어요. 하청업체 정보는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정설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We can provide a vetted list of subcontractors with their
quality certifications. However, for competitive reasons, we'd need a non-disclosure agreement before sharing detailed information. 헬렌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THATS reasonable. We can sign an NDA.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헬렌은 서류를 덮었어요. 그리고 회장을 봤습니다. 미스터 시오, I have to admit, your company handled this better than I expected. Especiall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도윤은 통역했습니다. 서 회장님, 인정해야겠습니다. 귀사는 제 예상보다 이번 협상을 잘 처리했습니다. 특히 상황을 고려하면요. 헬렌은 도윤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어요. And you did well for someone so young. What's your name?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My name is Kang Du-Yun. Kang Du-Yun. I remember that name. 헬렌은 명함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두 손으로 받았어요. 헬렌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So, Mr. Kang, who are you exactly? Just an interviewee? 오섬식모.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회장도 정설인도 바이어 측 사람들도 모두 도윤을 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임서원우 believes words can save people. or destroy them. THATS I try to deliver them accurately. 헬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구두 앤서. 회의가 끝났습니다. 헬렌과 바이어 측 사람들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헬렌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I hope to work with you again, Mr. Kang.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설인이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도윤 씨. 회장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도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신뢰를 증명해냈습니다. 도윤 자신도 그리고 회장도요. 바이어들이 떠나고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은 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어요. 도윤 씨, 정설인이 불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정설인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으시래요.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정설인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회장 서인재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회장은 도윤을 보자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응접실로 갔습니다.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가죽 소파와 나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 풍경이 보였어요. 회장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지만 단단했어요. 회장은 도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뜻이었어요.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다니요.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들며 손을 저었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도윤 씨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대신 전달할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설인을 쳐다봤어요. 정설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6개월 전에 뇌졸중을 겪으셨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말하는 게 어려워지셨죠.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침묵했던 거구나.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동안 회의 때마다 답답하셨을 거예요. 생각은 명확한데 전달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임원들은 회장님의 침묵을 약점으로 봤어요. 특히 차윤성 상무 같은 사람들은요. 정설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도윤 씨가 나타났을 때 회장님은 희망을 보셨대요. 누군가 자신의 뜻을 정확히 전달해 줄 사람을 말이죠. 도윤은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윤 씨는 그 이상을 해냈어요. 단순히 통역만 한 게 아니라 회장님과 회사를 지켜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은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어요. 회장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보여줬어요.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모든 게 무너졌을 거다. 도윤은 수첩을 읽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도윤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설인이 도윤에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받아서 얼굴을 닦았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도윤 씨, 정설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안이 있으신데 들어보시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설인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식으로요.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식으로요? 네. 통역 보조자리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물론 검정고시 합격 지원도 해드릴 거고 필요하면 거처도 마련해 드릴게요. 도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면접에서 떨어진 아이였어요. 보증인도 없고 경력도 없고 학력도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도윤은 작게 말했습니다. 정설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격은 충분히 증명했어요. 이틀 동안 회사를 구했잖아요. 회장이 다시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자격은 종이에 있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다. 도윤은 수첩을 읽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손자를 대하는 것처럼요. 도윤은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누군가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한지 잊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도윤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정설인이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마음 그대로 일해주세요. 돈은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정설인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계약서예요. 천천히 읽어보고 결정하세요. 급하게 답할 필요 없어요. 도윤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좋은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정설인이 작은 봉투를 추가로 건넸습니다. 이건 이틀간 일한 대가예요. 적지는 않을 거예요. 도윤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금액을 보고 도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200만 원이었어요. 이건 너무 많은데요. 적당한 금액이에요. 도윤 씨가 한 일을 생각하면요. 도윤은 수표를 꼭 쥐었습니다. 이 돈이면 밀린 월세를 낼 수 있었어요. 보증금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었어요. 회장이 마지막으로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보여줬어요. 내가 빚진 사람이 있다. 도윤은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빚진 사람이요?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회장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미심장하게 미소만 지었어요.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직원이 들어와 회장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정설인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있으셔서 이만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도윤 씨도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도윤은 일어나 회장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도윤의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응접실을 나갔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틀 전과 지금이 같은 삶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손에 든 계약서와 수표가 현실을 알려줬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무섭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회사의 임시 숙소에서 눈을 떴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반지하와는 달랐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도윤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어요. 정설인이 구해준 숙소였습니다. 회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했고 전기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있었어요. 작은 것들이었지만 도윤에겐 큰 변화였습니다. 도윤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준 옷이었어요.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도윤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정설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 씨, 오늘부터 정식 첫 출근이네요.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도윤은 긴장했지만 설렜습니다. 정설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팀 소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도윤 씨를 보고 싶어 하세요. 회장님을요?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시대요. 도윤은 궁금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곧 알게 될 테니까요. 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도윤을 보며 박수를 쳤어요. 도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강도윤 씨예요. 앞으로 우리 팀에서 통역 보조로 일하게 됐어요. 정설인이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따뜻한 미소들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여러 번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해 주다니요.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설인이 도윤을 불렀어요. 회장님께서 부르세요. 같이 가시죠. 두 사람은 회장실로 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큰 책상과 편안한 소파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 전체가 보였어요. 회장 서인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을 보자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적었어요. 도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나? 네, 회장님.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오늘 내게 줄 게 있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회장은 대답 대신 손짓으로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몇 장이 있었습니다. 출생 증명서였습니다. 도윤은 숨이 멎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봤습니다. 강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서도윤. 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도윤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장이 수첩에 천천히 글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수첩을 받아 읽었습니다. 너는 내 손자다. 도윤은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자요? 자신이 회장의 손자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수첩에 적었습니다. 17년 전 내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며느리도 함께였다. 하지만 그때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다. 병원에서 아이를 살렸다. 그 아이가 너다. 도윤은 글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나는 그때 너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미쳐 있었다. 병원에 아이를 맡기고 도망쳤다. 그게 내 평생의 후회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너를 찾았다. 하지만 기록이 복잡하게 꼬여 있었다. 병원에서 시설로 옮겨지면서 이름이 바뀌었고 추적이 어려웠다. 그러다 며칠 전 내가 내 앞에 나타났다. 회장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간절했어요. 내 이름을 들었을 때 알았다. 도윤이라는 이름, 내 아들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아들이 말했었다. 아들이 태어나면 도윤이라고 부르겠다고. 도윤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나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다. 내가 잃어버린 거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찾았다. 회장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도윤도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껴안았습니다. 도윤은 회장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7년 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빈자리가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도윤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불렀습니다. 회장은 더 세게 도윤을 안았어요.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다시 앉았습니다.
정설인이 휴지를 건넸어요. 도윤은 얼굴을 닦았습니다. 회장이 다시 수첩에 적었습니다. 집으로 오지 않겠나? 이제 혼자 살 필요 없다. 도윤은 수첩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집이요? 가족이 있는 집이요?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17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적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천천히 서로 알아가면 안 될까요?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첩에 적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급할 필요 없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적었어요. 하지만 약속해라.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밥 먹자. 도윤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그날 저녁 도윤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출생증명서와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회장이 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도윤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도윤은 사진을 책상 위에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처음으로 내일이 무섭지 않았어요. 아니, 무섭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도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포근한 이불을 덮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틀 전 회의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아니,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가족과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요. 마이너스. 며칠 후 회장실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회장과 도윤, 그리고 정설인이었어요. 테이블에는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건배할까요? 정설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잔을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도윤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부딪혔어요.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었어요. 회의실 밖에서 시작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말없는 순간에도 서로의 마음은 통했으니까요.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대신해 줄 수는 있어도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도 하지요. 버려졌다고 믿었던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침묵으로 버텨온 어른은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빠른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